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원 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요새 약간 푸른 옷에 좀 꽂힌 것 같아요. 그래요? 남색, 네. 하늘색, 푸른푸른. 제가 그 3프로 방송하면서 네. 처음으로 티셔츠만 입은 것 같아요, 오늘. 뭔가 안 입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냥 뭔가 편하게? 조금 편하게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네. 네, 저도 이제 만세 부르면서 오늘 만세 티셔츠. 부르세요. 만세, 네, 만세. 만세 대한민국. 네, 금요일입니다. 만세. 네. 금요일이에요. 아, 네, 오늘 금요일은 같은 날은 이제 삼겹살을 네. 그렇죠. 네, 저는 먹어야겠어요. 배고파. 그러니까 삼겹살도 먹고 거기에 이제 뭔가 반주도 다 그렇죠. 소독해야 된다면서 예, 술 안 드시잖아요. 안 먹어요. 안 먹는데도 그런 거 잘 알아요. 예. 소맥도 잘 타요. 또 술도 안 먹으면서 이거 딱 무슨 어떤 포즈인지 알겠어요? 예. 타고 숟가락으로. 저는 이제 거의 약간의 비공식적 3%에서 제가 술을 1등입니다. 잘 마시는 걸로요? 잘 마시는 걸로. 그만 좀 마셔. 건강- 간 건강 어떻게 할 거야? 건강 챙겨야겠죠, 이제. 로이가 지금 그렇죠. 아직 살날이 한참 많은데. 거의 뭐 고주망태 정도니까. 예. 하여튼 뭐 이제 그러진 않아요. 와이프가 가만히 있어. 아니지 안 그러죠, 이제. 자, 우리 그런 거 술 잘 먹는 거. 그러니까 그 이런 자랑 부심. 아니잖아요. 일찍 죽어. 자, 자, 알겠습니다. 요새 자, 박 팀장님이 네. 자꾸만 다양한 다양한 방면으로 콘텐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가 좁아. 경제 콘텐츠로 승부를 보기보다 SNL 좀 노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소문이 좀 있어요. 우리 네. 어혜진 소장님과 함께 네. 요새 약간 개그의 쌍두마차, 예, 양대산맥. 어이지 소장님이 요즘에 좀 웃기세요? 너무 얼마 전에 그 앵커와 아나운서와 기자의 리포팅의 차이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또 뭐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 그런 걸 이제 기자 버전으로 하셨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언더스탠딩의 클립으로 그래요? 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봐야겠네요, 너무 봐야겠네요. 재밌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를 해야 아.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렇죠. 한번 개인기 한번 알겠습니다. 열심히 연마하셔서 준비해보겠습니다, 이 저도. 시간에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불비 오늘 월가의 소식. 이게 쉴 때는 우리가 또 그냥 쉬면 안 되잖아요. 뭔가를 충전하면서 쉬어야 되는데 네. 오늘 뭐 주제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사실 뭐 정치권 뉴스가 정말 많이 있고요. 정치 얘기 정말 싫은데. 네, 정치권 뉴스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시장에 관련된 뉴스는 상당히 없었습니다. 네. 뭐 지금 왜 정치에 관련된 뉴스가 많으냐? 지금 영국에서도 총선이 일단 시작이 되면서 그러한 이야기 또 이제 프랑스의 여러 이제 구구 어떤 정당의 그러한 뭐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러한 뉴스들 유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권 뉴스 그리고 미국도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지속적인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후보 교체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트럼프에 관련된 뭐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 아니면 뭐 IRA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금리가 엄청나게 폭등할 것으로 예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 월가를 약간은 좀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기업별 소식은 없고요. 사실 지금 제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이번에 백악관에서 주지사 약간 20개 주의 주지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뭐 약간의 회의는 아닌데 뭐랄까요 뭐 약간 모임이 자기들끼리 있었어요. 모여서 335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하고. 모의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나서 네. 약간의 기강 잡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누가 기강 잡을까? 알지? 나 지금 이번에 나간다. 자 이렇게 네. 그런 모임이 이제 백악관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와이 주지사가요. 하와이 주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알로하. 맞아요. 예, 알로하 네. 이렇게 했겠죠. 알로하 하면서 예. 건강 어떠시냐고 물어본 거야. 알로하. 바이든 대통령한테. 어떻게 건강? 예. 건강 어때? 이렇게 하니까 나 건강 너무 좋아. health is fine. 나 네. 괜찮아. 이거 그냥 헬스 이즈 파인. 여기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 헬스 이즈 파인. health is fine. My health is fine. 이렇게 얘기했고 네. 여기 보이죠 여기. health is fine. 네. 이거는 그냥 Health is 단지 fine. 내 뇌의 문제야. 저게 더 문제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뇌의 이게 지금 문제? 이 분위기 내에서 약간 다른 사람들은 뭐 이제 조크를 했구나, 농담을 쳤구나 했는데 이 질문했던 사람은
네? 네? 약간 이렇게 되는. 요게 이제 또 CNN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모든 집중이 지금 바이든의 어떤 이제 언행 또는 뭐 어떤 이제 입에 다 집중이 되다 보니까 어떤 단어들이 나오나 어떤 질문에 어떻게 리액션을 하나 어떻게 반응하나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이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중요한데.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정치권에 관련된 뉴스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련된 뉴스 여러 가지 네.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헤드라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모든 이목은 지금 바이든 건강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정치에 관련된 모든 유튜버들이 지금 라이브를 켜고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 관련된 신났네요. 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슈퍼챗 받고 또 예, 막 지금 그러겠네요. X 뭐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 뭐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지금 정치에 관련된 또 정치 유튜버 분들이 라이브를 켜고 바이든의 요번에 이제 랠리, 뭐 캠페인 이런 네. 것들이 어떻게 뭐 줄어들고 있고 어떻게 늘려가고 있고 이건 건강에 대한 문제고 다들 이제 여러 가지 전망치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뭐 미국 시장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약세장의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제가 며칠 사이에 마운트 곡스라는 그러한 과거 이 거래소의 여러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들 악재 또는 오버행 이슈가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자 오늘 또 다른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큰 폭의 하락을 좀 했습니다. 저 어제 보니까 차트가 이거 깨고 완전히 내려가는 딱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았어요. 예, 그 차트가 심상치 않은데 그 네.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시장 데이터들 한번 제가 요약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연준 회의록을 제가 요약문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 요약을 같이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럽 증시 마감을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유럽 증시는 다 모두 올랐네요. 어제 뭐 국내 증시도 좋았고 맞아요. 유럽 시장도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독일, 프랑스, 영국 할 것 없이 지금 모든 지수가 물론 엄청난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에요. 네. 지금 닥스 지수는 0.41% 상승했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0.86%,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0.83% 정도 대표 지수들이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휴장이고요. 영국 총선이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좀 유력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좀 나오게 되면서 증시가 한번 이제 좀 변동성을 크게 주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목요일, 금요일 해서 지속적인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유럽 증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유럽도 지금 뭐 정치권에 의해서 많은 이 증시가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도 향후 어떤 방향을 보일지 같이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섹터 흐름 대신에 전 세계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갔는가. 자, 이렇게 제가 좀 가지고 나와봤어요. 이 맵이 이제 핀비지에 가게 되시면 월드를 한번 찍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TSMC가 와. 올해 75.47%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와, 정말 제가 이거 보면서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대만 증시의 가장 예. 큰 희망이죠. 예, 그리고 ARM 123% 올랐습니다. 거의 124%가 올랐고요. ASML이 41%. 그래서 지금 요거는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의 이제 주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의 어떤 사이즈를 보게 되면 지금 네덜란드에서 ASML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아마 보이실 것 같고요. 지금 대만은 그냥 TSMC밖에 안 보여요. 대만 이꼴 TSMC죠. TSMC다. 예, 이제 뭐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고 있는 그런 네. 기업이다 보니까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ARM도 많이 사이즈가 좀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그 우리 덴마크도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 노보노디스크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덴마크. 대표되는 기업들이 쩍쩍쩍. 예.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증 관련해서 약간 허위 인증을 했잖아요. 자동차. 그래가지고 지금 도요타 회장이 네. 90도 인사를 몇 번이나 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은 원래 90도 인사 잘 하잖아요. 그래요? 예, 180도로 접어야죠. 그러니까 점점 유연해지시는 것 네, 같아요. 네. 허리가. 그래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시는 그런 모습인데 저 도요타나 여러 가지 뭐 미쯔비시 이러한 기업들도 그래도 도요타도 12% 상승했고요. 네. 미쯔비시도 29%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제 브라질 이런 기업 이런 나라는 이제 조금 좋지 않은.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어떤 나라의 대표적인 여기 혹시 기업이구나. 인도는 없어요? 인도 있죠. 인도 어디 있어요? 인도가 인도도 요새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인도 여기 있어요. 인도 여기 있다. 네. 인도 여기 있습니다. 인디아. 예, 인디아. 예. 예. 대표적인 기업들을 저희가 뭐 이렇게 많이 타다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티커를 몰라가지고 예. 어쨌든 초록불이 많네요. 네. 인도도 뭐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지수가 되게 많이 지수가 많이 올랐거든요. 올랐죠. 예. 50 지수. 자, 하여튼 뭐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어떤 동향도 이렇게 오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안 보이네요. 안 보입니다. 자, 네. 지수 그 금리와 유가를 볼 텐데 유가가 지금 이러다 또 $85 넘겼어요. 맞아요. 예, 지금 지속적으로 뭐 84달러를 다시 좀 찍고 올라갔는데 네. 예, 원유 재고가 감소가 됐다라는 그러한 이제 지표가 나왔고 어제 그리고 여름 수요가 뭐 지속적으로 좀 많이 급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 악재가 또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유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WTI 기준으로 지금 84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경기 지표가 조금씩 뭐 제조업 지수나 뭐 마찬가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약간의 좀 둔화를 가리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3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금리와 유가도 이렇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NN에 관련된 뉴스예요. 오늘 정치권에 관련된 뉴스가 좀 몇 개가 있는데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 회의가 있었습니다. 바이든이 여기서 주지사 이제 분을 다 쫙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주지사들과 백악관 반응 되게 어려운데 한번 연계 부탁드릴게요. 네. 나의 계획 중 하나는 8시 이후에 일정 잡는 것을 중단하고 더 많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표정으로. 표정. 어. 아이고. 어? 뭐야? 뭐야? 8시 전에 잔다고? 그렇죠. 근데 물론 치매나 이런 뇌의 그 건강에는 네. 숙면,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는 게 아니라 자도 똑같은 잠을 자도 숙면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뇌 건강에. 우리 바이든 대통령은 그걸 명확하게 네, 알고는 계시네요. 알고 계신다. 나 좀 잠 좀 자게 해줘라. 아, 내가 원래 잠 못 자면 다음날 멍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핑계를 대시는 게 아닐까? 근데 그거 꼭 8시 이후로 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시나 보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3시에 일어나시거나. 그렇죠. 저랑 뭐 비슷한 스케줄을 우리 가지실 수 일찍 있으니까. 자잖아요. 맞아요. 합리화가 안 되네요. 예. 어떻게 하여튼 뭐 이래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지사들이 약간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대요. 여기가. 예. 그래서 지금 참 뭐랄까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마녀 사냥까지는 아닌데 네. 이게 하나의 이제 토론에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주 작은 거 하나하나 크게 이제 부풀리는 이제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보여집니다. 많은 이제 외신에서 그 느낌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게 그게 뭐 반대파,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 보수파에서 이런 뭐 비판을 하고 뭐 이렇게 물어뜯기를 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뭐 그러겠지 생각하는데 심지어 같은 진보 성향의 언론들도 지금까지 속인 거냐. 국정 운영에 문제 없다며.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거 막힐 수 있겠냐. 그만 내려와라. 이러면서 엄청나게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해요. 내려올 때 정말 아름답게 내려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마이클 23님께서 네. 치매는 고스톱이 치료약이다. 네, 미국에서는 그러면 뭐 원카드 해야 되겠네요. 원카드. 예전에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네요. 금요일이니까. 네네. 예전에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경로당에서 네. 이제 할머님 분들이 네. 고스톱을 치시는데 어떤 분이 까만색 봉다리를 이제 쓰고 계셨어요. 네, 네. 그래서 리포터가 가가지고 아니 할머니 왜 까만색 네. 봉지를 이렇게 머리에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야 이걸 안 쓰면 누가 선인지를 몰라. 선이야 선. 선임분은 머리에 검은색 봉지를 그럼 이게 썼다가 까먹어버려. 선이 다시 그러니까 다른 한판 치면 사람에게 이제 까먹어버리니까 누가 선인지를 이제 까만색 봉다리로 쓰고 이렇게. 현명한 방법이네요. 괜찮죠.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네, 에피소드가 재미난. 있었다. 예. 미국에서 뭐 체스를 두시던지 아니 근데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예. 정말 큰 문제고 지금 보면 어제 저희가 부통령이 그래서 차기 이제 후보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돼도 바이든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 자리는 있겠지만 그 외에 뭔가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뻗칠 수 있대요. 네. 그래서 예상하는 그 정치 관련단 뭐 칼럼니스트 분들이나 그런 전문가분들이 예상은 그냥 곧 조만간 as soon as possible 내려오실 것 같다. 내려오실 라는 것 얘기를 같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내려와서 부통령이 그러니까요. 레이스를 이어받아도 예.
바톤 이어받아도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또 이제 오늘 뭐 이런 주지사 회의에서 네. 주지사들도 약간 당황을 하고 분위기가 약간 좀 쎄해지는 음.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백악관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를 좀 해줘야 되는데 네. 백악관에서는 우리 이런 부분에서 논평 안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을 고수하다 보니까 네. 더 이게 좀 압박이 되는 것 같아요. 더 이게 증폭이 되고 이제 우려가 뭐 그런 어떤 분위기다. 뭐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향후 대선 주자로서 이게 계속 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 좀 우리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예, 비트코인이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에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5월 1일 이후로 처음으로 57,000달러를 밑도는 그러한 이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아주 정말 뭐 기술적 분석을 보게 되면 밑에 이제 지지선을 약간 출렁거려 넘어갔어요. 계속 살짝. 터치를 예, 해요? 예. 좀 종각이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 하락이 앞으로 시그널이 좀 나오는 것이냐. 이게 지금 연준의 6월 회의록 공개에 의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 그냥 동결할 것이다. 그러한 시그널이 안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마운트 곡스 500 이슈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마운트 곡스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하나 따끈따끈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그거를 이제 컨트롤하는 관리인, 이제 이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이 테스트 거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일단 이제 이거를 이게 잘 되나 뭐 이런 부분을 테스트 거래한 게 이제 지금 여러 이제 리서치 기관을 통해 가지고 사설 리서치 기관인데 그 리서치 기관에 이제 딱 포착이 된 겁니다. 네. 근데 현재 하락은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는 상황이고 독일 정부도요. 비트스탬프, 코인베이스, 크라켄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1,300개를 이체를 했대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막 약 7,550만 달러 규모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운트 곡스와 연결된 세계 지갑으로 소규모 비트코인 테스트 이체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7월부터 이게 상환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규모 자체가 24달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한번 보내본 거예요. 일단은 네. 이게 잘 거래가 되는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향후 반환될 규모를 보다 보니까 12만 7천 명에게 94억 달러 규모를 반환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약 한 13조 원 가까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네. 시장에서는 정말 큰 폭의 어떤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10년 전 이 비트코인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10년 동안에 엄청나게 상승이 됐고 이거에 대한 차익 실현은 분명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이제 정말 시장에 엄청난 물량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탐리는 이 부분이 뭐 7월 달에 오버행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뭐 일단 하락세는 면치 못할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 183일선 이렇게 노란색 선이 이제 183일선인데 과거의 어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선을 넘고 또는 이 뚫고 내려가는 구간부터는 네. 약간의 뭐 약세를 뜻하는 그러한 흐름이 움직임이 좀 보였기 때문에 또는 이 부분을 지지를 하느냐 또는 뚫고 내려가느냐 여러 가지 이제 뭐 하여튼 의미 있는 그러한 어떤 차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또 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 뭐 차트로 보게 되면은 앞서 있었던 이 저점에 이제 도달했는데 요 183일선을 이제 뚫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과거에 이렇게 뚫고 내려갔을 때는 한동안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줬었던 네. 그러한 모습이 또 이게 대자뷰 현상으로 또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약간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향후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전체 시장에 뭔가 다양한 시그널들이 지금 다들 불안불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도 이게 하반기에 과연 이제 안 좋게 부정적으로 좀 보는 경기 침체가 빨리 올 것인가. 그래서 이제 뭐 금리 인하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애매하게 경기가 견조하게 흘러가면서 할까 말까 하는 그 동결 기조로 이어간다면 또 다양한 자산 시장에 다양한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일단 장단기 금리의 역전 그 흐름으로 보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 네. 우리가 하반기에 옵니까? 6개월 안에 옵니까? 일단은 제가 요 표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연준에서 이제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발표한
전망치입니다. 예,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발표한 전망치인데 장단기 금리 역전을 통한 경기 침체 가능성 이 부분이 사실은 과거 여러 뭐 1970년대, 80년대 뭐 오게 되면서 이때 우리 음영으로 쫙 보이시죠? 네. 아마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서 늘 경기 침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많이 우려를 했는데 사실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을 때 경기 침체보다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회귀하는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내려갈 때 경기 침체가 이제 보통은 시작되는 그런 구간이었죠. 물론 뭐 이 부분은 뭐 이제 지금 경기 침체 뭐 이 음영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이게 지금 경기 침체냐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또는 뭐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연준의 그 클리블랜드 연준에서는 이게 지금 여기서 많은 변동성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역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향후 12개월 동안은 여기서 계속 머무르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자, 이 부분을 과거로 한번 돌려보게 되면 1980년대 폴 볼커 시대 때의 어떠한 이런 변동성, 큰 변동성을 주는 그러한 모습과 약간의 좀 흡사한 그러한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 빨간색이 되어 있는 부분이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보고 있는 그런 장단 금리 역전 그 현상이다. 네. 그 전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심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랠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랠리를 하는 동안에 보게 되면 과거 사실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이제 탐욕 구간이 있고 또는 공포 구간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면 이 밴드 안에서 여러 이제 심리 지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장에 어떠한 랠리를 또 하게 되고 약간의 조정을 주게 되고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 지금의 이 상황은 약간의 진공 상태. 이게 지금 탐욕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지금 뭐랄까 좀 공포도 아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러한 이제 그 모건 스탠리 자체 내에서 발표하는 이런 심리 지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상승장 또는 빨간색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어떤 조정장이 일어나는 그런 구간이 지금은 랠리는 지속되고 있는데 심리장 상태는 지금 약간의 뉴트럴, 그러니까 중립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게 약간의 다이버전스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심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지수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또는 심리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서 지수도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과거에는 어떤 패턴을 좀 보여줬다면 여기 보이시면은 보시죠. 여기도 2022년도 마찬가지로 심리가 쭉 내려오면서 같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심리가 내려오는데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향후 우려가 조금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랠리 이후에 큰 폭에도 조정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장의 우려도 좀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 부분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현재는 약간의 중립적인 그런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랠리는 지속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어찌 보면은 쏠림 현상이라는 얘기죠. 사실 네. 지수가 크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비중이 큰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가지만 심리 자체는 전반적인 종목들을 보게 되면 사실 심리가 그렇게 좋을까? 전반적인 어떤 시장 자체가 좋을까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여기서 좀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향후 2분기 동안에 좋은 EPS 성장률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 발표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위냐 아래냐 뭔가 어떤 수렴의 구간에 좀 있지 않나 심리적인 부분에 있을 때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얼마나 강했나 봤을 때 역사상 가장 긴 미국 시장의 상대적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아웃퍼폼을 했다는 얘기죠. 16년. 16년 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 미국이 이게 근데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시간이래요.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와, 자, 그래서 이만큼 대비해서. 지난 16년 동안에 S&P 500이 502%가 올랐고요. MSCI 지수,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MSCI 지수가 103%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머징 시장 자체가 65%. 이머징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또 속해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 보면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정말 오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과거 16년 동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이러한 구간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그 FOMC 회의록 의사록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뭐 비트코인을 또 끌어내리는 요인 중에 또 하나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이게 7월 3일자로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준 회의 때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 경제 활동은 지속적인 확장을 하고 있고 강력한 일자리 증가, 낮은 실업률을 유지를 하고 있다. 물론 실업률 2023년 4월에 대비해서는 0.6%, 0.7%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절대치로 봤을 때는 여전히 낮은 실업률이다. 인플레이션 지난해 동안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 몇 달 동안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약간의 추가 진전은 있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범위를 줄일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의 인플레이션 2% 목표를 향해 움직일 때까지는 금리를 줄일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 회의록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2%를 우리가 보지 않는 한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이 부분을 정말 강조했다.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좀 비트코인을 또 끌어내리는 여러 시장을 좀 압박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연준은 또한 증권 보유량을 좀 줄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참가자들이라는 건 연준 위원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인플레이션 감소가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된다. 너무 느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정책 결정을 진화하는 여러 경제 전망, 리스크 균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 부분은 약간 교과서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저는 사실 요 연준 회의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드는 게 뭐냐면, 그럼 경제 활동에 있어서 하방 리스크가 뭐냐? 위원들이 보고 있는 하방 리스크가 뭐냐? 네. 예상보다 급격한 수요 감소. 네. 그러니까 약간 소비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동 시장의 악화,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네. 이게 사실 소비 시장과 노동 시장이 가장 큰 요인이잖아요. 그다음에 가계 예산의 압박, 부채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지금 4가지입니다. 경제 활동의 하방 리스크는 이러한 수요 감소, 노동 시장, 그리고 부채, 가계 부채,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이렇게 4가지를 지금 6월 달에 많은 위원들이 보고 있었다.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 이게 지정학적 문제, 지금 중동에 관련된 이야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무역의 긴장, 이건 중국과 미국에 대한 무역 긴장일 것 같고요. 그리고 주거비 인플레이션을 또 얘기가 했어요. 이게 안 잡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재무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여러 채권이나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풀리고 있는 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다. 네. 자, 그래서 앞으로 향후 만약에 매크로를 좀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방 리스크와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리스크를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연준 의사라고 쭉 봤는데 사실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이게 언제 이렇게 막 복합적으로 팡하고 터지게 되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걸 연준이 계속해서 과연 컨트롤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내용도 있는데 살짝 요약할 거예요? 다음 이 정도 페이지요. 괜찮아요? 내용 얘기 안 해도 돼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이 부분은 근데 약간 저 요약을 하긴 했는데 앞서서 비슷한 이야기예요. 네. 사실 통화 정책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고 본인들이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금리 너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네. 현재 정책 수준에 대해서 약간의 불확실성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고,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지속되거나 더 높아진다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 약세가 있기 때문에 약간 대응은 잘해야 된다. 실업률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있었던 리스크. 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불확실성을 좀 가지고 있고, 앞서서 보스턴 연은 총재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금리 인상도 있고, 금리 동결도 있고, 금리 하락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내가 있다. 네. 모른다는 얘기죠. 아직. 다양하게. 예, 다양하다. 네,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네, 맞습니다. 자,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월가의 소식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YMG 박종훈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